IMF가 발표하는 지수 중에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WPUI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나오는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값인데 여기에서 각국은 매우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지극히 불확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128, 독일 44, 미국 45, 일본 42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40에 육박하면서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다른 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8.7을 기록하며 불확실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재 사태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잘 견뎌내며 불확실성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가 낮은 것은 한국이 상황 대처를 매우 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인 지표가 크게 나쁘지 않은 것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 일로 인해서 한국 국가 브랜드가 상당히 올라가 여러 가지로 국가에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 다양하게 포착되고 있어 일본과 크게 대비가 됩니다. 일본에는 올림픽 레버리지가 정반대로 작용하면서 완전히 경제적인 재앙이 다가왔다고 보이는 것이죠. 만약 도쿄올림픽이 제대로 개최된다고 하면 지금쯤 전 세계의 시선은 도쿄에 쏠려 있어야 하며 수많은 관광객과 올림픽 참가국들 선수단은 도쿄에 하나둘 집결하기 시작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국가의 각종 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일본 당국은 도쿄올림픽을 개최 시에 경제효과는 325조 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이것은 올림픽 전후를 모두 포함해서 교통 인프라 정비, 외국인 관광객 증가, 경기장 활용, 스포츠 인구 이벤트 확대 등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도쿄도는 올림픽 효과는 올림픽을 마치고도 10년간 일본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는 오히려 올림픽이 연기되어 8조 원가량이 당장 손해보는 비용으로 추산이 되었으며 여기에 위에 계산했던 관광객 증가나 각종 비용을 빼면 역으로 100조 원 이상의 손해가 났다고 추산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2021년 도쿄올림픽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안전 등의 걱정으로 아시아를 방문하기 꺼려할 것이기 때문에 2020년 개최 대비 2021년 올림픽 관광객과 일본 여행은 급속하게 줄어들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당국의 늑장 처리로 인해서 이제서야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문제가 장기화되면 더욱더 일본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실제 미국은 일본에 있는 자국의 국민들에게 철수 권고를 내릴 정도로 심각하게 본 상황입니다. 독일 역시 일본 당국을 믿을 수 없다며 자국 국민들에게 유례없는 강력한 주의보를 내리는 등 과연 내년에도 올림픽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야말로 뜻밖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수출량이 작년 동기간 대비 0.2%밖에 줄지 않았는데 바이오 부분에서 수출이 급증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제품을 서로 가져다 쓰려는 상황이 이러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손소독제는 평소보다 12배로 수출량이 늘어났으며 진단키트는 작년 대비 110% 이상의 수출량이 증가했는데 물량이 없어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별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며 식량난도 가중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국의 즉석식품과 김치의 수요가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라면과 즉석밥, 김치 등은 장기간 보관해서 먹을 수 있으며 맛도 괜찮다는 평판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 상황에 맞아 들어간 데다가 최근 한국의 상황 대처도 뛰어나서 한국 제품 자체가 수요가 높아진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컴퓨터 관련 제품, 무선 통신기기도 80% 이상이나 수출이 증가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출 실적에 상당한 선방을 거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불확실성 지수가 최고조에 이르며 국가의 경제가 셧다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오히려 전 세계의 바이오 강국으로 인식되었고 투명하고 정직한 상황 대처를 하며 전 세계에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불확실성 지수조차 타국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2020년에 가장 주목받을 나라는 올림픽을 치르는 일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겠습니다만 뜻밖의 2020년에는 대한민국이 가장 주목을 받으며 국가 브랜드 순위가 치솟는 기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자국이 주목받고 비상해야 하는 이 시점에 한국이 주목받는 것이 곱지 않은 시선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비상사태를 발표하며 한 주간지는 한국은 현재 상황 대처에 성공한 게 아니다라며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쿄올림픽 연기된 것도 악재인데 한국의 비상은 주변국의 시샘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언론에서는 한국이 최소한 수십억 유로를 수출하고 바이오 강국으로 성장하는 국면이라고 조명하면서 분명한 국가 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모범이 되는 국가의 표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업 사냥꾼. 이들은 회사가 10년 뒤 글로벌 무대에서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기업 사냥꾼은 타겟을 고르고 주식을 매입해 회사의 경영진들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단기간에 회사가 좋아 보이게 만들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자들을 말하죠. 그렇다고 모든 기업 사냥꾼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선이 애매하죠. 유명했던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기업 사냥꾼이 바로 칼 아이칸. CNBC의 보도를 보시면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이 2014년 1월에 미국 최대 규모의 렌터카 업체인 허츠라는 회사의 지분을 갑자기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 주식 가격이 정말 가파르게 올랐죠. 돈 많은 투자자 칼 아이칸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다른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와, 우리도 들어가자 합류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 사냥꾼은 그냥 평범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회사의 미래는 신경도 안 쓰죠. 어떻게 하면 단기간 내에 회사가 좋아 보이게 만들어서 돈을 벌까 궁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 결과는 뻔합니다. 2014년 100달러 넘게 치솟던 허츠의 주식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20달러도 채 되지 않습니다. 만약 6년 전 여러분이 이 미국 최대 규모의 렌터카 회사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2천만 원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암울하죠. 칼 아이칸만큼 유명한 미국의 기업 사냥꾼으로 엘리엇이 있습니다. 최근 엘리엇의 유명한 기업 사냥은 바로 이탈리아 명문 축구 구단 AC 밀란. 12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이 구단은 세리에 A컵 우승만 18번, UEFA 슈퍼컵 5회 우승,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 인터컨티넨탈컵 우승 3회 등의 화려한 기록을 지닌 구단인데 중국의 리융흥이라는 사람이 9,672억 원에 사버렸죠. 그런데 이 중국의 리융흥이 무려 3,921억 원을 엘리엇에게 빌려 AC 밀란 구단을 산 것인데 페어플레이 규정 위반으로 2019-2020 시즌 유로파 리그 진출권을 박탈당하는 등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리융흥이 엘리엇에게 돈을 제때 갚지 못했고 엘리엇은 단돈 600억 원을 투입해 AC 밀란의 새로운 구단주가 되었습니다. 엘리엇이 한국도 건드렸는데요. 상대를 잘못 골랐죠. 엘리엇이 타겟으로 했던 한국 회사는 삼성물산과 현대차그룹. 이들이 말했던 의도는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당시 실제로 기업 사냥꾼 엘리엇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대하며 쓴 중재 통보 및 청구 서면을 보시면 한국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수단과 동기에 의하여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라며 삼성물산의 주식이 낮게 평가되고 제일모직 주식이 높게 평가되도록 함으로써 제일모직 주요 주주인 이재용이 삼성물산을 염가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라며 또한 당시 박근혜의 직권남용, 삼성의 이례적인 규모의 뇌물을 강요 등을 함께 지적했는데 만약 엘리엇이 자신들의 수익 증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의도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과 소액 개인 투자자들을 대변해주는 천사라 평가받았을 겁니다. 현대차그룹의 딴지를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이 주주들에게 더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원하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하라며 현대차그룹을 압박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들리는 소리죠. 마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한국 개인 투자자들을 대변해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엘리엇이 한국인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진실되게 걱정해 주었냐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을 높여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기업 사냥꾼들이 앞서서 어떻게 기업들을 헐값에 매입해 비싸게 팔아 상상을 초월하는 이득을 챙겼고 기업 사냥꾼들이 건드린 기업들이 얼마나 나락으로 추락했는지 수많은 케이스들을 이미 확인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삼성물산과 현대차그룹 모두 결국 엘리엇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 엘리엇의 한국 먹튀를 방어해냈는데요. 당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엘리엇의 요구는 부당하다. 현대차가 엘리엇의 요구를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 밝히며 엘리엇의 헛된 꿈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나야만 했던 기업 사냥꾼 엘리엇. 한국 사업을 담당했던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표죠. 제임스 스미스는 이후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엘리엇이 일본을 노리고 있다는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엘리엇이 일본 소프트뱅크의 지분 3조 원을 사들였습니다. 일본의 유일한 희망과도 같은 기업에
기업 사냥꾼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소프트뱅크는 대규모 투자 실패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270조 원 이상을 쏟아부어 가장 많이 투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사무실 공유기업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6분의 1 토막이 나버렸고, 8천억 원 가까이 투입한 윈커넥트의 기업 가치도 반토막, 7,300만 달러를 투자한 네마스카리튬 광산업체는 파산 보호를 신청하기까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미국 투자를 지휘했던 마이클 로넨이 사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최고 인사 책임자 미셸 혼도 회사를 떠났는데, 고위급 임원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낸셜 타임스는 예비 투자자 중에서 누구도 비전펀드 2호에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 전했는데요. 현재 소프트뱅크의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은 비전펀드 2호가 심각하게 휘청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미디어 포춘은 왜 세계에서 가장 터프한 헤지펀드 엘리엇이 소프트뱅크를 노리고 있는가 라며, 이미 엘리엇이 소프트뱅크의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의 주식을 다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 사냥꾼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이 시작된 것이죠.